대부분 앞돌리기 대회전이나 얇게 치는 대회전을 선택할 것 같은 볼 배치입니다. 이 적구가 코너 부근에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만 키스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볼 배치는 복합 횡단으로 1적구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 1적구 관리가 되고 득점 이후에 볼 배치도 어느 정도 그려지는 좋은 득점 방식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확하게 칠 수 있느냐, 즉 기준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쿠션에서는 이렇게 득점을 위해서 알아둬야 할 핵심 기준들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적구가 당구대의 정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장축 4포인트와 단축 2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이죠. 수구가 어디에 있든 3쿠션 이후에 중앙의 2포인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구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처럼 적구가 정중앙에 있을 때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수구 진행 라인만큼 중요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당구대의 4곳 코너로 보내는 기준입니다. 수구가 어디에 있든 3쿠션 이후에 수구를 어느 코너에든 보낼 수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수의 반열에 들었다고 해도 되겠죠. 수구가 어느 코너에 있든 그곳으로 보내려면 무회전부터 3T, 4T 회전까지 자유자재로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요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너 값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쿠션 이후에 코너 값으로 향하는 수구의 진로 가운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기지 않으셨다면 이번 말은 꼭 챙겨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고 난 뒤에 이 기준을 활용해서 응용 구간을 넓혀가는 게 실력을 늘려가는 겁니다. 꼭 연습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구가 이런 배치에 있을 때 대회전 방식이 아닌 무회전으로 단축, 장축, 단축에 이어서 4쿠션 지점이 수구 반대편 코너에 형성이 되려면 1쿠션 지점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미 무회전 시스템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배치에서 가장 기본은 수구의 출발점입니다. 수구가 출발하는 지점이 4포인트에 가까울수록 입사 반사각이 커지고 수구가 단축 1포인트 쪽으로 갈수록 입사 반사각이 작아지는 거죠. 때문에 3쿠션 지점이 코너를 돌아도 수구가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4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회전의 경우 수구가 출발하는 포인트의 절반이 되는 1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보내면 3쿠션 지점이 코너를 돈다고 말씀드렸죠. 단축 4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코너를 바로 돌아야만이 4쿠션 지점이 수구 반대편 코너 부근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구가 단축 3포인트로 1포인트 이동을 하면 3쿠션 지점은 대략 0.5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가 10이라고 하면 4나 5 지점이 맞으면 수구 반대편 단축 코너로 4쿠션 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수구가 단축 2포인트로 다시 1포인트 좁아져서 이동을 하면 3쿠션 지점은 이제 1포인트, 즉 10 부근에 맞아야만 수구 반대편 코너로 4쿠션 지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회전의 경우 3쿠션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시스템은 무회전 1.6 시스템부터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무회전 시스템을 보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구의 출발 포인트에 따라 입사 반사각이 달라지고 4쿠션 지점을 가기 위한 3쿠션의 지점이 입사 반사각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사 반사각에 따라서 3쿠션 지점이 달라진다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은 반드시 외워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볼의 배치도 아주 많이 씁니다.
수구에 무회전을 주고 1쿠션 장축을 마치고 단축 4쿠션 장축에 맞는 이른바 플로리다 백업 시스템입니다. 계산법은 무회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 굴려치기 연습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외우시기 힘들면 우선 단 하나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구가 장축 1쿠션 쪽을 기준으로 해서 단축 1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반대편 4쿠션 코너로 보내는 1쿠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장축의 32입니다. 한 포인트당 10이니까요. 1쿠션 장축의 32는 3.2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회전으로 해당 32점을 1쿠션 32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굴러주면 4쿠션 지점이 수구 반대편 코너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플로리다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복잡하면 완전히 익히기 전까지 이 한 가지 기준선 단축 1포인트의 수구수는 1쿠션이 32라는 사실만이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구가 단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수구가 있는 코너로 단단단 더블 형태로 오는 핵심 기준입니다. 하단 투팁을 주고 수구가 출발점보다 14 앞으로 1쿠션 지점을 설정하면 되죠. 역시 이미 하단 더블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구가 단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하단 투팁을 주고 1쿠션에 34, 즉 3.4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이렇게 1쿠션에 맞고 수구가 출발하는 2쿠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이 수구가 역시 다시 단축 3쿠션으로 더블 형태로 형성이 되면서 입사 반사각에 따라서 이렇게 적구가 있는 코너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난구형 볼 배치에서 볼을 먼저 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득점이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배치를 놓고 회전과 일적구의 두께감을 느끼면서 수구의 진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치를 볼까요? 이미 이 배치는 여러 차례 알려드려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익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아하 6 시스템입니다. 무회전을 주면 3쿠션 지점이 코너에 형성이 되는 거죠. 수구의 출발은 장축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이고요. 1쿠션 지점은 각각 21, 15, 9, 3입니다. 1쿠션 21을 기준으로 해서 6씩 이동한다 해서 아하 6 시스템이라고 붙였습니다. 수구가 장축 2포인트 출발할 때 무회전으로 1쿠션 단축 21을 향해서 보내면 되고요.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1쿠션 단축에 15, 수구가 장축 4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단축 1쿠션 9, 수구가 장축 5포인트 출발할 때 1쿠션 단축 지점은 3이라고 했습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재생 목록에서 아하 6 시스템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빨리 됩니다. 이와 같은 더블 배치도 자주 만나는데요. 무회전 곱하기 6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수구와 적구가 떨어져 있는 포인트의 거리에 곱하기 일단 6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수치의 절반이 되는 지점을 1쿠션 지점으로 정해서 무회전으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수구와 적구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3칸 차이가 난다고 하면 3 곱하기 6을 먼저 하면 18이죠. 여기에 2로 나누게 되면 1쿠션 값은 9가 되는데 이 9라고 하는 것은 수구의 출발점인 3포인트 즉 30에서 9 아래인 1쿠션 21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이렇게 더블을 통해서 수구가 있는 방향의 코너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존값은 수구와 적구의 차이가 5포인트 이상에서 발생할 때 보존값이 존재하는데요. 5, 6, 7, 8포인트로 올라가면서 1쿠션 계산값에다가 각각 1, 2, 3, 4씩을 올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간을 두고 외우시더라도 수구와 적구가 3칸 차이가 나면 1쿠션 21, 수구와 적구가 4포인트, 4칸 차이가 나게 되면 1쿠션 지점은 28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만나는 볼 배치 가운데 흔히 접시라고 부르는 더블 레일 또는 플레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회전을 0.5팁씩 6개로 나눠서 적용하고 1쿠션 지점은 항상 동일하게 코너의 흰색 포인트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단장단은 한 개치 16, 장단장은 한 개치 32로 계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맥시멈 시스템과 수구의 속도를 빠르게 보내서 2팁과 2.5팁을 적용하는 시스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더블 레일 시스템을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서 3쿠션 지점이 코너에 형성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수치를 알려드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원리, 이러한 볼 배치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코너로 오게 만드는 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코너의 기준값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가 있고 수구를 해당 지점으로 보낼 수가 있다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너로 향하는 많은 선이 있습니다. 회전을 모두 주고도 또 무회전으로도 원하는 코너 포인트에 수구를 보낼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한 수집, 상당한 실력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수구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코너 값을 기억하시고 핵심 기준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실력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